오늘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배울 거고요. 선형 회귀 분석 중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이 있는데 거기서 단순 회귀 분석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회귀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공지랑 안내 나갈 거예요. 일단 회귀 분석은 그전에 배웠던 평균이나 표준 편차, 상관계수처럼 어떤 데이터의 특징이나 이 대표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그걸로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100m를 달릴 때 1분이 걸리고 200m를 달릴 때 2분이 걸리고 300m를 달릴 때 3분이 걸린다. 그럼 만약에 500m를 달릴 때는 몇 분이 걸리겠느냐라는 그런 걸 하면은 100m당 1분이 걸렸으니까 500m면은 5분 정도 걸리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자연과학에서는 뭔가 딱딱 떨어지거든요. 뭐 물 온도가 얼만큼 증가하면은 이제 부피는 얼만큼 증가한다. 또 물 온도가 얼만큼 더 증가하면 더 증가한다. 이런 게 수학적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데 사회과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달리기만 하더라도 이제 100m를 사람이 달렸는데 100m는 58초가 나오더라. 200m는 2분 1분 58초. 뭐 300m를 달렸을 때는 3분 5초 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100m당 1분 정도 걸린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데이터를 잠깐 보면서 하면 좋은데 잠시만요. 이게 창 전환이 되나? 창 전환이 그림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림판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 하나를 불러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는 기존에 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판다스랑 이제 맷플랫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df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변수에다가 delivery.csv라는 데이터를 담았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은 df 요런 데이터인데 이제 거리랑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 배달의 민족 만든 우아한 형제들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였는데요. 이제 거리 그 매점 그 가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배달을 갈 때는 20분 정도 걸리더라. 150m 떨어진 데를 갔을 때 24분이 걸렸다. 뭐 근데 중복되는 게 또 있어요. 100m인데 21분, 여긴 100m인데 20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x에다가 df.distance 이제 거리 값만 x로 가져오고 y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필드.plot 이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x, y를 하면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기본값이 선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인자로 O 알파벳 O 소문자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점으로 찍어주는 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m를 했을 때 요만큼이다. 150m를 했을 때는 요 정도, 뭐 200m 때는 이만큼 걸렸고 이게 하나의 어떤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다라는 거 정도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잠시만요. 네.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 거리가 늘어날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거를 대충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가게는 몇 분 정도 걸리겠더라라는 그거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오늘 배울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개념은 이런 거고요. 단순, 다중, 뭐 로지스틱을 나누는 기준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순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1개, 그리고 변수들은 수치형 데이터, 이거예요. 딱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거리라는 딱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딱 하나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은 이것도 선형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건데, 독립 변수가 여러 개예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변수는 한 개. 그리고 또 변수들은 수치형 데이터. 요거는 이제 지금 거리만 봤지만 기온 상태, 기온이 1도 올라갈수록, 아니면은 비가 강수량이 얼마나 높아갈수록, 아니면 가시거리, 안개가 낀 날은 당연히 배달이 느리겠죠. 그것처럼 뭐 가시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가시거리가 뭐 길수록 짧을수록 그런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이제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겠다. 그럼 단순 시간만 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틱의 경우에는 지금은 전부 다 변수들이 수치형 데이터였어요. 이제 하나의 뭐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는 변수들이 범주형 데이터도 가능해요. 범주,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뭐 이 종교, 저 종교, 기독교, 사실 종교 얘기하는 게 좋진 않겠는데. 네, 한 분 더 들어오셔서. 변수라는 게 뭐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느냐, 아니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일 때 얼마나 차이가 생기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요거고요. 그럼 위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한번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케이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위에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모듈을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자,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판다스는 이제 뭐 데이터를 엑셀처럼 제 2차원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매플락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다 이러는데, scikit-learn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굉장히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플 것 같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나왔죠. 뭐 별건 없어요. 회귀 분석 지금 한 것도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 함수 그런 것들 모아둔 건데, 뭐 선형 회귀 분석도 있고, 뭐 나이브 베이즈라고 이제 가까운 것들끼리는 동일하게 보고 어떤 경계에서는 넘어가면 뭐 상대 걸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나 의사결정 나무, 뭐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말을 왜 이렇게 꼬이지? 자, 그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전에는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불러왔는데, 지금은 from scikit-learn from linear model, scikit-learn.linear model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는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요거 함수 하나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한번 쓸 때마다 전부 다 뭐 아까 말했던 나이브 베이즈,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걸 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복잡할 건 어쨌든 컴퓨터가 고생을 해서 이걸 하나만 불러오는 거고. 자, 여기서 모델 이걸 한번 불러와 준 다음에 모델을 만들 거예요. 모델을 만든다고 했죠. 데이터를 넣기 전에 모델을 만들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지금까지 통계 기법으로 배우는 거랑 조금 컴퓨터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원래라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게 맞는 순서가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손으로 계산을 하든지 계산기로 계산하든 그게 맞는데 사이킨런은 일단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피팅시켜요. 데이터에 맞춰요.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을 뭐로 하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할게요. LRM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자 리니어 리그레션 맞나? 리그레션 하고 닫아줘요. 모델을 만든 거예요. 모델을 만든 거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이제 피트 시킨다. 어떤 걸 시키냐? 이제 x, y를 x는 뭐였냐면은 아까 거리였고 y 타임 거리는 시간이 이제 결과 그 종속 변수인데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근데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왜 에러가 뜨냐면은 지금 x 값에 지금은 단순 회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묶어놨어요. 뭐랑 뭘 묶었냐? 단순이랑 다중 회귀 분석을 묶어놨어요. 다중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니까 리스트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턴스 열만 따오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임 열만 따왔어요. 한 열이나 한 행을 나타내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타입 X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시리즈 타입이라 했어요. 열이나 행 하나하나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다중회귀 분석 때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대문자 x로 할게요. x 손절하자. x는 b.f 데이터 프레임하고 x 이렇게 넣어주면은 하고 타입 x를 하면은 df.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x를 해주면은 이제 x라는 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x를 입력하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적합시켰어요. 이러면은 우리는 모델링이 끝난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 그래프를 하나 그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린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print LRM coefficient 이거는 개수라고 하고요. 개수 그리고 print LRM 인터 하고 언더바 요거는 별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수는 0.0922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오네요. 0.09229754가 되고 절편은 11.33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네. 자,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자, 요 뭐냐? 절편이란 게 0일 독립변수가 0일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독립변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개수는 독립변수가 1씩 증가할 때
종속 변수는 얼만큼 증가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1m 늘어날 때마다 시간은 0.09분, 0.09분이 증가를 하는 거고, 이제 0m 떨어진 곳에서는 이제 11.3분이 걸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 요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리하고 포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R 스퀘어 값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분석에 보면은 R 스퀘어, R 스퀘어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모델이 독립 변수로 이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몇 퍼센트의 설명력을 갖느냐, 설명력. 당연히 이게 얼만큼 높을수록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를 구하는 법은 이제 점 스코어 여기다가 x, y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0.806, 0.806이니까 지금 만들어진 모델은 80.6%. 지금 만들어진 모델은 그 종속 변수인 시간,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80.6%의 설명력을 갖는다, 80.6%를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걸로 선형회귀 분석하는 법 끝났어요. 사실 다음 주에 배울 다중회귀 분석도 지금 여기 X에다가 변수가 하나만 들어있는 걸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여러 개가 돼 있는 걸 넣으면은 다중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뭐 해석하는 거는 다음 주에 더 할 거고 더 자세히 안 할게요. 자, 요거 지금 단순 선형회귀 분석 간단히 한 번 더 보자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보면은 디스턴스가 이제 독립 변수 거리에 따른 시간을 볼 거니까 시간이 종속 변수가 되겠구나. 하나씩 x, y에 저장을 한 다음에 산점도를 그려보고, 산점도 보니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막 퍼져 있으면은 얘네들은 선형 모델을 그리긴 힘들겠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클런 모델을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 선형 회귀 분석, 이제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요거는 다른 거구나. 요거는 x를 시리즈였던 x를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바꿔준 거고, 여기서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피팅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난 거고, 이제 개수는 독립 변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속 변수가 얼만큼 증가를 하느냐, 그걸 본 거고, 이제 절편은 독립 변수가 0일 때 뭐 종속 변수가 얼마냐를 본 거고, 그리고 스코어는 이 모델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본 겁니다. 네. 자, 머리에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어차피 다음에 사례를 하나 더 볼 거니까 그 전에 혹시 뭐 말이 빠르다거나 아니면은 이 좀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음. 오. 음. 그러면은 요 창을 한번 볼게요. 혹시 그림판 보이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 그림판을 볼 건데, 요거 아까 방금 봤던 거리에 따른 이제 시간 그래프였는데,
이거를 회귀 분석에서 할 때는 그걸 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선을 그리는데 요런 식으로 직선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중학교 땐가 배웠잖아요. y는 ax 플러스 b다. 여기서 회귀 분석 때는 식을 항상 쓸 때 e라고 해서 엡실론이라고 해서 요거를 포함을 시키거든요. y가 v처럼 나왔네. 엡실론 오차가 뭐냐면은 아무리 선을 뭐 잘 맞게 그린다 하더라도 요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완전히 선형으로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요런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오차를 해서 사실 식을 세우는 데는 그냥 그래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야. 그냥 오차가 있을 거야를 인정한다고 쓰는 거. 그 정도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가 아까 말했던 코에피션트 개수 1 독립변수가 1 x 값이 1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a만큼 증가를 하잖아요. 이차함수에서는 그것처럼 a는 그 개수 아까 구했던 개수였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y 절편 쭉 해서 갔을 때 요렇게 들어가 여기 y축이랑 만나는 요 값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독립변수가 0일 때 y값이 되겠죠. 1참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간단을 해요. 간단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요 오차들을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라고 해요. 잔차. 그리고 이 잔차가 최소가 되게끔 직선을 그리는 게 가장 훌륭한 그래프다. 훌륭한 모델이다. 그리고 그거를 최소자승법 혹은 최소제곱법이라고 해요. 왜 최소제곱법이냐? 이 단차들을 합이 제일 작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두면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거고 예측보다 떨어진 건 마이너스가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더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0? 오차가 뭐 상쇄돼 버린다고 하죠. 상쇄돼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상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각 단차들을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그걸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안 거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볼게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자 여기선 플러스 됐고 여기선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뭐 요 정도랑은 좀 차이가 나지만 하고 그리고 요거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플러스 여기서는 두 개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요 잔차들이 다 상쇄가 돼 버린다고 쳐요. 상쇄가 돼 버리면은 상쇄된 단차들을 가지고 있는 요 값들을 다 삭제한 지금 여기 5개 값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요렇게 예측하는 것도 똑같이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그 제곱을 합한 값이 제일 작게끔 요렇게 그려주는 거 그게 최소 제곱법이 된다. 식은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면은 여기서 y는 a1 곱하기 x1 a2 곱하기 x2 a3 곱하기 x3 쭉쭉쭉 간 다음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다중회귀 분석. 첫 번째 변수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뭐 몇 번째 변수까지 있고 각각의 개수값이 주어진다. 그리고 역시 모든 변수가 0이었을 때 y절편, y값이 이제 b, y절편값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럼
요거를 이해한 상태로 다시 한 번만 더 예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새 창이 떴죠? 네. 자,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 위주로 실습을 할 건데요. 자, import pandas as pd import 매트. 여러분들은 그냥 했던 데 거기다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앞에 게 좀 보기가 해서. 그리고 from scikit from linear 모델 import linear 여기 linear regression에서 L이랑 R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매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df 이번에는 df는 pd.read 아까 톡방에 공유했던 것 중에서 weight 하이픈 height ht.csv 자, 요거는 뭐냐 이제 이것도 뭐 당연한 거긴 한데 키별로 몸무게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회귀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연습할 때 처음 할 때 많이들 쓰는 거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print df.info 이렇게 하면은 자 젠더가 있고요. 성별, 하이트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습니다. 네, 만개 데이터가 있고요. 이제 수치형. 자, 수치형 데이터인 이제 키랑 몸무게만 가지고 쓸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x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당연히 키에 따른 몸무게니까 키가 와야겠죠. 그리고 y는 df.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플랫점 lt.점 플랫 하고 그 다음에 x, y 또 탄전도로 그릴 거니까 5 뭐가 문제니? 자 여기 보면은 젠더, 하이트, 웨이트 할 때 대문자죠. 대문자로 하면 될 거예요. 아까보다 데이터가 만개다 보니까 훨씬 뭉쳐 있고 이제 뭔가 선형 관계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선형 관계가 있는 거 알 수 있고 선형 관계가 없다면 굳이 뭐시기냐 거시기가 굳이 선형 회귀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적합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중에 클러스터 군집이나 뭐 그런 걸로 다른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럼 봤으니까 이제 저희는 선형 회귀 분석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수명을 리니어 피팅으로 할게요. 리니어 피팅.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리니어 피팅점 데이터에다가 적합시켜줍니다. XY 이거를 예전에는 아까 전에서는 제가 그걸 했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바꾸고 그거를 넣었었는데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values.reshape
이건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줘서 저도 '아 이것도 방법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질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문제없이 피팅됐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냥 X 값을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바꿔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사용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둘 중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다중회귀 분석을 쓰니까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모델도 만들었고 거기다가 데이터 피팅도 시켰고 그럼 모델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리니어 게임에다가 아까 뭐였죠? 개수값 y는 ax 플러스 리니어 하고 언더바 그리고 프린트 리니어 인터셉트 언더바 이렇게 하면은 아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b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네, 요거는 보면은 키에 따른 몸무게 키가 2m 이게 미국 데이터라서 좀 생각보다 몸무게가 클 거예요. 뭐 우리나라 170 되는 사람은 뭐 70kg인데 미국 사람들은 한 75kg 정도 나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라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데이터라는 거. 자, 여기서 아까 전에는 빼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 predict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우린 모델을 만들었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inear predict 예상하다. 뭘 예상할 거냐? 글쎄요. 뭘 예상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키가 168에 몸무게가 8kg가 나가요. 네, 좀 오래 확 쪘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데이터 미국에 있는 데이터셋에선 168cm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래서 x 값인 키 168을 넣어 보면은 72.43. 아, 미국 사람들은 168cm의 키를 가지고 68kg 살 많이 쪘다고 얘기를 하면은 비웃는다. 72kg 정도는 나가야 평균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키가 180이 되면은 88kg까지 쪄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냥 해본 소리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x 값에 내가 특정 여기 데이터 셋에 없는 값이에요. 이건 분명 180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168이라는 데이터도 있는데 168이란 데이터들이 전부 다 72kg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럼 여기 데이터에 없을 만한 값 얼마나 내볼까요? 한 300m? 아니다. 여기 제일 작은 값이 140 조금 안 되니까 100cm. 100을 넣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대괄호 2개로 감싸주고 넣으면은 키가 100cm인 사람은 음수가 나와야 되네. 자, 요 모델은 이제 최소값 요거 이하에서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아니면 혹은 키가 140인데 몸무게가 40 언저리에 있다. 그거보다 130 안 돼 보이는데 여기는 138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거의 적다 하는 요 데이터들이 이상치일 수 있다.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사실 키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선형으로 전 구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 이 모델의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프레디트
한다. 스코어에서 x, y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values 점 reshape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은 요거는 한 8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R 스퀘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2번에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A가 빠졌어요. 어디 빠졌나요? 한참 전에 빠졌네요. 넘어가요. 맞아요? 아까 리니어 피팅 할 때?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인데, 이제 사실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이 정도 강의도 나갔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연말까지 이 학기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계획을 잡고 뭐라고 해야 돼? 계획을 잡고 한데 이제 우선은 이제 각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각자 톡방 있잖아요. 멘토들이랑 있는 톡방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어떤 데이터로 어떤 걸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멘토들이랑 상담을 해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작정 이래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드려볼게요. 자, PPT인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한 장짜리예요. 자, 우선 데이터 일단 분석을 시작할 때 중요한 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단순히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A그룹과 B그룹 간의 뭐 임금 격차 아니면은 뭐 한 수업을 듣는데 고학번과 저학번 간의 성적 격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혹은 아까 회귀 분석 같은 걸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무작정 나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내에서 4년 졸업할 때까지 CC를 몇 번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데이터셋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좀 더 어려운 뭐 고차원의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 어떤 분석법을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겠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내서 이걸 뭐 논문을 쓰겠다 이런 거보다는 전 했으면 좋겠는데 창준 교수님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 일단은 그거보다는 좀 연습을 해보는 우리 역량을 닦는 그런 단계니까 조금 더 쉬운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구해서 구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좀 용이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분석인가. 사실 앞서서 제가 했던 두 가지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거리가 멀면은 거리가 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뭐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키가 클수록 몸무게 많이 나가겠죠. 뭐 의미라고 찾아봤자 키가 1cm 커질 때마다 얼만큼 더 나가느냐, 거리가 1m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더 걸리느냐, 뭐 그 정도지. 사실 이건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면 그럼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떤 걸 하면 좋느냐 뭐 하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경영학 수업을 듣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한번 했던 분석이 있는데 파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보여드리긴 어쩌지만 어떤 거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친구가 2019년 시즌 롯데 선수들이 이제 롯데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적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왜 롯데는 이렇게 야구를 못하는가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연봉을 많이 주고서 선수를 데려오는데 그 선수들이 제값을 못한다. 그렇게까지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음 트레이드 다음 시즌에서 영입할 선수 목록들 중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오는 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 중에서 WAR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승리 기여도, 뭐 팀에 얼만큼 기여를 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는, 승리 얼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런 걸 점수로 나타낸 거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를 KBO 사이트 혹은 스태티즈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 롯데 팀 내에서 승리 기여를 많이 한 선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홈런을 많이 쳤냐, 아니면 희생차를 많이 썼느냐, 번트를 잘했냐, 도루를 잘했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의미 있는 걸 가져와 보자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롯데에서는 뭐 어떤 수치, 뭐 안타, 2루타, 장루타를 많이 친 사람, 그리고 도루는 딱히 영향이 없고, 또 뭐 어떤 것, 뭐 플라이를 많이 잡은 선수들이 이제 좋았다. 그런 어떤 얼만큼 어떤 데이터는 높을수록 어떤 데이터는 낮을수록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구해지더라고요. 그럼 그걸 구해가지고 다음 그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는 영입 선수 목록들 중에서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 선수를 뽑았을 때 최고의 가성비라고 사람한테 쓰면 좀 그런데 최고의 효율을 내겠느냐, 이런 걸 했더니 이제 안치홍 선수가 굉장히 제일 적합하다라는 예측 모델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롯데에서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단순히 연습이고 그 친구 때 했던,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이제 학교 과제고 지금도 그런 좀 연습이고 이런 거지만,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은 좀 재밌지 않겠냐.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집값, 뭐 평수,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근처 편의점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지어진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것도 있고, 한 해 영화관에서 영화를 얼만큼 개봉을 하는, 어떤 영화 개봉을 할 때 뭐 감독이 누군지, 뭐 그런 것, 아니면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화 관람객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제 보이나요? 맨하탄. 그래, 잘 보이네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다중회귀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거예요. 데이터 셋인데, 연습할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코드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중회귀 분석 다음 편에 할 거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불러와서 맨하탄 데이터를 한번 봐요. 맨하탄 보면은 이제 자, 렌탈 아이디, 이건 뭐 맨하탄에 있는 집들의 데이터인데, 거기서 렌트값, 이제 월세죠. 월세고, 베드룸, 침실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뭐 평방 피트, 면적이 얼마나 되냐, 서브웨이, 지하철에서 얼마나 가깝냐, 몇 층 건물이냐, 얼마나 오래됐냐, 뭐 하여튼 요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쭉 한 14개 변수랑 14개 독립 변수랑 하나의 종속 변수, 아이디는 그냥 구분자, 이렇게 놓고 이제 상관도를 한번 봤어요.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렌탈, 우리가 볼 건 렌탈. 자,
각 변수들이 얼만큼의 상관을 갖고 있냐, 마이너스 0.13, 이건 렌탈 아이디니까 빼고, 렌트는 자기 자니까 1이고, 베드룸 안방 개수가 0.63. 저번에 말했듯이 0.3 이상의 상관계수를 갖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화장실 개수 0.76, 높은 상관관계죠. 사이즈 평방미터도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평수가 높은 게 넓긴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서브에 가깝냐, 0.03, 0.1, 이거 몇 층이냐,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3 이하인 건 버릴게요. 절대값이 0.12, 절대값이 0.1, 그리고 렌트 더 가면 0.03, 0.05, 0.03, 0.05, 0.05, 0.02, 0.04. 14개의 변수들 중에서 앞에 있는 요거 3개, 요거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딱히 의미가 없네요. 그걸 그래프로도 한번 보였는데, 시각화를 시켜보면은, 자, 베드룸, 자, 렌트, 빨간색이 지날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지난 거고, 파란색일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지나고, 노랄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렌트 우리 종속 변수 렌트랑 상관관계 높은 걸 보면은 이제 거의 여기 위에 3개, 위에 4개인데 위에 4개 중에서 가운데 거 렌트, 이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빼면은 요거 3개다. 요거 3개를 보면은 베드룸, 베스룸, 그리고 사이즈 오브 스퀘어, 이렇게 3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도 없는 것들을 놓고 모델을 만들면은 당연히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도가 높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x, 그 변수, 독립 변수에다가 요거 3개만 가지고 종속 변수에는 y만 놓고, 요거는 좀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는 아까는 안 했는데 뭐였냐면, 학습 데이터랑 이제 검사하는 테스트 데이터, 이걸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를 만들고, 요거 다 그리고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제 보통 8대2 아니면 7대3 뭐 이 정도 9대1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나누는데, 이제 x랑 y를 나눌 건데, 학습 데이터는 0.8%, 80%를 학습 데이터로 놓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즈를 20%로 테스트를 만들겠다 하고,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불러와가지고 리니어 선형회기 분석 불러와서 모델 만들고,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끝. 그리고 y 프레딕트라는 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까 프레딕트라고 뭐라고 했어요? 프레딕트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회기 모델에 넣어서 결과값을 도출시켜 준다고 했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나온 결과값들이 y 프레딕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모델을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고,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예측한 y 값을 만들어냈어요. 예측한 y 값. 그 다음에 y 테스트, 실제 y 값, 우리 테스트하려고 빼놓은 y 값이랑 예측 값, 방금 만들어낸 모델에 넣어서 만든 y 예측 값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제 리얼 데이터가 여기 있고 프레딕트 데이터가 여기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낮은 쪽에서는 조금 잘 맞추더라, 데이터를. 낮은 쪽에서는 잘 맞추는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좀 많이 퍼지는 걸로 봐서는 높은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변수들의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개수들 순서대로 아까 뭐였죠? 베드룸, 베스룸, 사이즈. 베드룸, 방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베드룸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가격은 $365씩 떨어진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씩 늘어날 때, 베드룸 화장실, 욕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1,340씩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1평방피트씩 그 집이 넓어질 때마다 $4.9씩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절편값,
전부 다 0, 0, 0. 방도 0개고 사이즈도 0이고 뭐 그런 방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겠지만 절편값 다 모든 변수들이 0일 때는 마이너스 827달러더라. 데이터를 요렇게 그려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서 과연 설명력을 얼마나 갖느냐라고 봤을 때는 76%의 설명력을 갖더라.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실제 우리 뭐 이런 데이터들을 꼭 맨하탄을 많이 쓰고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변수 설정이 쉬워서 하는 거지. 파이썬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엑셀로 저도 비슷한 거를 사회조사 분석, 사회통계 분석 수업에서 과제로 했었고 이제 그때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뭐 많이 하는 아까 말했듯이 영화관 데이터, 야구 데이터, 뭐 집값 데이터는 많이들 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 학습 뭐 월급에 따른 뭐 생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통계청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데이터 많이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경진대회를 하면서 데이터를 막 줘요. 내가 뭐 무슨 데이터를 줄 테니까 이걸로 분석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 와서 여기 참가하면 1등 하면 상금을 얼마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참가 안 하고 그 데이터만 쏙 빼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아까 말했듯이 분석을 할 건지 예측을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서 그 각자 톡방이 있을 거예요. 각자 톡방에다가 멘토분들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서 좀 멘토분들도 좀 잘 신경 써서 이제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